자기야, 너 지금 어디야? 나 입원하고 한 번도 병문안 안 오더니 달랑 편지 하나 놓고 사라져? 너 어디야? 전화를 받든 답장을 하든 해. 다 읽고 있잖아 지금. 답장했어. 됐니? 편지에 쓴 내용 그대로야. 나 시댁 가서 살 거야. 왜? 왜냐니? 그것도 몰라? 너 진짜 내가 선물했던 팔찌 망가뜨렸잖아. 내가 용서할 줄 알았어? 뭐라고? 설마 그것 때문에 시댁에 간 거야? 그럼 왜 갔겠어? 아니, 망가뜨린 건 미안한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랬잖아.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남자를 구하려다 자기가 넘어져서 크게 다쳐 입원했댔지? 그때 팔찌가 망가진 거고. 그래, 나도 수리할 수 있으면 했을 텐데 워낙 파손 정도가 심해서 수리가 안 된댔어. 그래서? 수리건 뭐건 애초에 망가뜨리질 말았어야지. 뭐? 내 사랑이 담긴 선물을 엉망으로 만들다니. 너 제정신이야? 하필이면 사랑하는 아내가 준 선물을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러면 안 됐어. 너 그거 진심이야? 나 다친 건 걱정되지도 않아? 진심으로 미안한 건 맞아? 진짜 미안하면 그런 말은 안 나올 텐데? 팔찌 그렇게 만든 건 정말 미안해. 근데 그건 진짜 미안하다며 변명이나 늘어놓고 한심하다. 그럼 내가 어떡하면 되겠어? 애초에 팔찌를 망가뜨리질 말았어야지.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었다니까.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냥 이혼하자. 뭐? 돈도 얼마 못 벌어오면서 자존심만 세서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고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혼 신고서 보낼 테니까 나머지 부분 써서 내. 은지야, 반성이나 해. 안녕하세요. 혹시 지석씨 되세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준성씨 따님 되시죠?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네, 이세연이에요. 이번 중에 아버님이랑 병문안 오셨을 때 뵈었죠? 병문안 감사했습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 몸 상태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회사에도 복귀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병원에서 들었는데 그 사고 때문에 아내분이랑 이혼하셨다고. 네.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죄송해요. 아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좀 특이해서 그래요. 세연씨가 신경 쓰실 건 없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계세요? 네. 네? 실은 제가 지석씨 집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지석씨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셨어요? 실례될 수 있지만 다림질 안 한 정장을 입으신 적도 많고 늦잠 잔 건지 역까지 뛰어가시는 것도 봤어요. 이혼한 후로 생활이 좀 어려우신 건가 싶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군요. 괜찮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세연씨가요? 아니, 그래도 세연씨 아직 대학생이잖아요. 30 넘은 아저씨 뒤치다꺼리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홀로 절 키우셨어요. 아버지를 도와주신 건 절 도와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갚는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래도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버지도 그러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석씨 부모님께도 허락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이요? 사고 때문에 부모님끼리 연락처를 교환했거든요. 그랬군요. 세연씨 죄송해요. 지금 전화가 와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괜찮아요.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혼자 생활하기 벅찰 텐데 세연씨 말 들으라고. 네, 어머니께서 걱정 많이 하셨어요. 네, 갑자기 혼자 살다 보니 회사 일하면서 집안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 문제 없으시죠?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세연아, 나 방금 퇴근했어. 오빠 수고했어. 세연이는 대학교 졸업식이었지? 어땠어? 금세 끝났어. 졸업 축하해. 고마워. 그런데 뭐랄까? 뭐가? 그 후로 1년이나 지났구나 싶어서. 그렇구나. 벌써 그렇게 됐네. 사귄 지는 반년이 지났지만 그때는 어린 학생이 나 같은 아저씨 뒷바라지를 해주는 게 너무 미안하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이랑 세연이네 부모님의 합동작전 같네. 합동작전? 그래도
응? 지금에서야 말하는 건데 그때 오빠 언제 쓰러질지 몰라서 항상 불안했어. 어? 그렇게 심했어? 그렇다니까. 오빠 볼 때마다 야위어 가던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돕겠다고 했던 거야. 그랬구나. 나도 힘들다고는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심해 보였구나.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세연이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참, 아까 케이크랑 샴페인 샀거든? 오늘 밤에 같이 졸업 축하하자. 아, 저번에 말했던 그 케이크 가게야? 응, 세연이가 먹고 싶었던 초코 케이크 한 판. 우와, 나도 오빠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놨어. 진짜? 세연이표 제육볶음 진짜 맛있지. 이제 곧 집 도착해. 응, 기다릴게. 지석아, 이제 좀 반성했니? 무시하지 말고 답장 좀 해봐. 누구세요? 뭐야? 내가 누군지 몰라? 보이스피싱입니까? 그런 거 안 걸립니다. 연락 그만하세요. 아니거든? 나 은지야. 농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모처럼 내가 연락해줬건만. 아, 뭐야? 아직 차단 안 해놨구나. 야, 너 진짜 이 기회 놓치면 너 땅을 치고 후회할걸? 기회? 한 번 더 물을게. 반성했어? 뭐를? 내가 준 팔찌 망가뜨린 거 말이야. 일부러 이용까지 해서 생각할 시간을 줬잖아. 반성 많이 했겠지? 아, 그 얘기였구나. 그 팔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미안했어. 그래, 다 자기 잘못인 거 인정하지? 좋아. 그럼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게. 뭐? 왜냐니? 반성했다며. 팔찌를 못 쓰게 만든 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뭐야? 아직도 반성 안 한 거야? 너도 진짜 징하다.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원래는 내 입으로 말 안 해도 알아주길 바랬는데 팔찌를 그렇게 만든 건 나도 정말 안타깝고 진심으로 미안해. 그런데 사람을 구하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수는 없잖아. 그니까 나는 팔찌가 망가진 것 자체에 화가 난 거라니까. 대체 왜 이렇게 간단한 걸 모르는 거야? 그래? 그럼 사람을 구하다가 팔찌가 어쩔 수 없이 망가진 건데도 용서할 수 없다 이거지? 그게 너한테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구나? 그래, 이제야 이해한 거야? 네가 변명만 안 했으면 이혼할 일도 없었어. 알았으면 빨리 나 들여보내줘. 역시 너랑 이혼한 게 정답이었어. 뭐? 그야 내 생각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사람으로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너랑 나랑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른가 봐. 뭐? 무슨 말이야? 너랑 내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어긋났단 말이야. 그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은 못 살겠다고. 뭐? 잠깐만. 아니야, 됐어. 제대로 얘기할 기회를 줄 테니까 일단 빨리 들여보내줘.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 기회 필요 없거든? 그렇게 허사나 부리면 나랑 예전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어질걸? 나 저번 달에 결혼했어. 뭐? 나랑 이혼하고 2년 만에?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너랑 이혼하고 나서 지금 아내를 만난 거니까 바람이다 불륜이다 그런 생각은 말고. 처음 듣는 소린데? 이혼하고 남이 된 사람한테 말할 이유는 없지. 됐고 빨리 문이나 열어봐. 내가 직접 와줬다니까. 얼른 문 열어. 혹시 예전 집에 간 거 아니야? 뭐? 예전 집? 나 이사 갔어. 뭐? 그리고 이직도 했고. 이직했다고? 내가 구했던 분이 경영하는 회사에 헤드헌팅 됐거든. 지금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감사하게도 관리직 자리에 앉혀주셨거든. 그러니까 전에 다니던 회사 찾아가서 민폐 끼치지 마. 관리직? 그럼 연봉 오른 거야? 그럼 이만. 그때 구해줬던 사람 어디 회사 사람이야? 이름은 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이름도 모르거든. 지석아? 지석아! 답장 좀 해봐! 대체 왜 이제 와서 연락을 한 건지 궁금해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은지는 이혼한 이유를 떠벌리고 다니면서 동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공감하는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이리저리 머리 굴리다가 저한테 사과할 기회를 주고 예전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옳다는 걸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사실 그 타이밍이 간발의 차였어요. 저랑 아내는 은지가 쳐들어오기 며칠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제 아내는 물론 세연이랍니다. 저를 헌신적으로 지지해준 아내를 사랑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죠. 앞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을 아내와 함께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과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택배 받으셨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새콤달콤 도라지 무침이랑 갓 담근 겉절이에서 어제 오후에 보냈거든요.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요. 아이스팩도 단단히 챙겨 넣기는 했는데 상하지는 않았을지 걱정이에요. 방금 받았다. 뭘 이런 걸 보냈어. 너 혼자 밖에 나가서 일하랴. 집안일 하랴. 몸이 2개여도 모자랄 판일 텐데. 나는 괜찮으니 네 몸부터 챙겨.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부터 한 고생에 비하면 제 고생은 고생도 아니에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지금은 어머님 건강부터 챙기는 게 맞아요. 어머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내가 젊어서 남편 잃고 하나뿐인 아들도 저렇게 정이 없어서 전생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인복이 없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며느리 복이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니? 지혜야, 정말 고맙다. 저도 부모님 없이 외롭게 커서 엄마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님이 계셔서 너무 좋고 행복해요. 어머님을 보면 볼수록 제 친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요. 나한테는 네가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내 아들보다 내가 더 귀하단다. 그러니 내 아들한테 상처받는 게 있으면 뭐든지 숨기지 말고 나한테 다 말해야 한다.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힘이 나요. 저도 항상 어머님 편인 거 아시죠? 저의 며느리 지혜는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저희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라기보다는 딸과 엄마의 관계에 좀 더 가까웠죠. 단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다면 바로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더니 취직할 생각도 없이 집에서 놀고 먹는 중이었습니다. 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고 지혜도 직장이 있으니 그걸 믿고 더 저렇게 방탕하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면접 본 거 어떻게 됐어? 그거 안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직장이 너무 멀더라고요. 아침마다 출퇴근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피곤한 거 있죠. 면접을 안 갔다고 도대체 취직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거야. 지혜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니?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왜 맨날 지혜 편만 들어요? 엄마는 지금 내 인생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누구 편인지 그 소리가 지금 왜 나와? 내 인생을 걱정하고 있는 거면 그냥 가만히 계셔요. 내 인생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혜가 돈 벌어다 주지, 밥 해주지. 너무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요. 가족은 한쪽이 그렇게 희생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지혜가 너한테 잘하는 만큼 너도 지혜를 위해 뭔가 해야지. 지혜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요. 특히 나는요. 엄마랑 살 때보다 100배 1000배 행복해. 엄마는 맨날 나보고 잔소리만 하잖아. 그런데 지혜는 인내심이 많아서 나한테 잔소리도 안 해. 엄마만 조용해지면 아주 딱 좋겠어. 걔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아? 네가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으면 걔 속이 얼마나 썩어문드러지고 있겠어.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한테 보답할 생각을 해야지. 취직을 안 하고 계속 백수로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 백수가 어때서? 솔직히 엄마도 돈 좀 있잖아요. 엄마 죽으면 그거 다 내 돈인데 내가 일을 왜 해야 돼?
지금은 지혜가 돈 벌어오고 엄마 죽으면 엄마 재산 내가 다 받을 거니까 난 걱정 없어. 내 인생 아주 좋아요. 해피해. 엄마가 언제 죽을 줄 알고 100살까지 살면 너는 80대야. 그런데도 그때까지 일을 안 할 거야. 엄마, 100살까지 사는 게 꿈이에요? 그럼 좀 곤란한데. 적당히 때 되면 가셔야지. 안 그래요? 너 엄마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니? 엄마가 때 돼서 안 죽으면 산에다 버리고 고려장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100살까지 살 생각이면 그 전에 나한테 증여나 해줘요. 요즘은 생전 증여가 인기라더라. 오고 가는 돈 속에 싹 트는 모자의 정 아주 좋구만.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를 어떡하면 좋니? 우현이는 제 아들이지만 무서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지 힘으로는 땡전 한 푼 벌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서도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들었습니다. 엄마인 제가 세상을 떠나면 제 재산을 본인이 물려받을 테니 제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그이가 아무래도 돌아버린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그래? 술 먹고 너한테 행패라도 부려? 저한테 행패 부린 거면 어머님한테 말씀드리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하는 짓은 다 참을 수 있지만 어머님한테 해가 되는 짓을 하려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우연이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 엄마인데 나한테 무슨 짓을 하겠어? 제가 그이랑 나눈 대화 내용 좀 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그 사람 설득해보려고 했는데 제 말은 먹히지도 않아요. 그 사람 완전히 눈빛이 무섭게 변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보여준 대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야, 나 술 먹고 사람 쳤어. 돈 좀 내놔라. 술을 먹고 사람을 쳤다고? 그 사람 많이 다쳤어? 그러게 내가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보자 하니까 너는 내 걱정도 안 하냐? 네 서방님 안 다쳤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아? 일반적인 교통사고였으면 당연히 자기 몸 상태부터 물어봤겠지. 근데 술 먹고 운전한 거라며. 음주운전을 해놓고 어떻게 자기 걱정을 해주길 바랄 수가 있어? 기분 더러워서 못 살겠네. 피해자는 얼마 다치지도 않아 놓고 돈 내놓으라고 병원에 짱 박혀 있고 마누라라는 게 남편한테 지적질이고 내 인생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피해자분 상태는 어때? 어떻게든 사죄하고 합의를 해야 할 거 아냐. 사죄는 개뿔. 내가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아. 돈독이 올라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질이나 하고 완전 잘못 걸렸어. 재수없게. 돈 주면 합의해 준대? 합의 못하면 당신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 옆편 내가 재수없는 소리 하지마. 안 그래도 나도 머리 굴리는 중이니까. 얼마 원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달라는 대로 줘야지. 근데 어떡해. 우리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네가 나가서 대출을 받던지 장기를 팔던지 어떻게든 돈 좀 마련해와라. 그게 지금 부인한테 할 소리야? 그럼 나 깜빵 가는 거 보고 있을래? 이제 보니 너 나 깜빵 가는 거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거 아냐? 너 아주 신났네. 제발 그만해. 화내지 말고 우리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럼 네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돈 받아와. 그 노인네 돈 많잖아. 우리 결혼할 때 이미 많이 도와주셨잖아. 게다가 자기 다시 취직할 때까지는 일절 금전적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하신 거 못 들었어? 자기가 취직도 안 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거 아시면 아마 엄청 실망하실 거야. 오케이, 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네가 우리 엄마 앞으로 사망보험 몇 개 들어라. 내가 하면 너무 의심받을 텐데 너는 의심 안 받잖아. 평소에 엄마랑 사이도 좋았고. 어머님 앞으로 보험을 들으라고? 그래서 뭘 어떡하려고? 수익자를 네 이름으로 해서 생명보험 들어. 우리 엄마 죽으면 너한테 돈 나올 거니까. 그걸로 합의금 내면 될 것 같다. 어머님 지금 건강하신데 무슨 소리야.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생명보험을 들어. 아이씨, 이 멍청이 답답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 빨리 가게 만들어준다고. 뭐라고? 네가 우리 엄마한테 반찬 자주 해주잖아. 그 안에 조금씩 티 안 나게 독국물 섞으면 돼. 우리 엄마는 네가 해준 음식이라면 맛이 좀 이상해도 의심할 일 없어.
쌓이는 급성 심장마비 정도로 꾸미면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죽고 나서 부검할 일도 없어. 당신 진심이야? 노인네가 저승 가는 게 낫냐? 젊은 내가 깜빵 가는 게 낫냐? 노인네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자기 갈 길 가는 거지만 나는 아직 앞길이 창창하단 말야. 나부터 살고 보자. 제발. 응? 도와줄 거지? 아, 알았어. 일단 진정해. 이따가 다시 천천히 얘기해보자. 지혜는 저희 아들을 일단 진정시켜 놓은 후 저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저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아들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무서워졌습니다. 지혜야, 침착하게 내 말 들어라. 일단 회사에는 한 달 동안 휴직계를 내도록 해. 그리고 간단한 짐만 챙겨서 얼른 내가 사는 곳으로 와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없어졌다는 걸 알면 그이가 눈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내 재산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해. 우리 둘이 어딘가로 몸을 숨겨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자꾸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회사에서 휴직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사직서라도 써. 앞으로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겠어요. 일단 어머님 말씀대로 따를게요. 그렇게 저희 둘은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재산을 대강 정리한 후에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우리 아들, 나 좀 살려주거라. 엄마, 대체 어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어디 가신 거냐고요? 며느리가 날 버리고 도망갔단다. 뭐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 평소에 그 애가 나한테 오죽 잘했니? 그래서 아무 의심도 없이 따라갔지. 걔한테 여권도 맡겼고. 그런데 낯선 해외 호텔방에 날 감금해 두더니 음식만 넣어주는 거야. 온갖 방법으로 날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은행 비번을 부르라고 날 협박했어. 그래서요? 은행 비번 알려주셨어요? 그것만 알려주면 날 풀어준다고 해서 걔 말만 믿고 내가 가진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 밥도 안 넣어주고 날 버리고 도망간 거 있지. 나는 이제 한국에 어떻게 가니? 얼른 와서 날 구해줘. 제발. 세상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최지혜 걔가 그런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네. 나 같은 남편 놈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엄마 돈이라도 들고 튀자는 심산이었나 보네. 너랑 지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니? 천사 같은 지혜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꾸민 거야?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죠. 걔가 엄마 돈 다 들고 튄 거라고요. 엄마는 바보예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애한테 돈을 털려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 아니겠니? 일단 나 좀 여기서 꺼내다오.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내가 미쳤어요. 거기서 그냥 뒤지세요. 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빡센데 돈까지 털린 거지 늙은이 데려와서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동안은 엄마가 돈이라도 쥐고 있으니 엄마 아들 노릇해온 건데 이제는 다 틀렸어요. 거기서 조용히 엄마 인생 마감하세요. 아들아, 내가 비록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며느리한테 돈을 털렸어도 나는 네 엄마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돈 없으면 부모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돈은 왜 털려요? A씨, 재수없게.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 이제부터 지혜 잡으러 가야 하니까요. 엄마 돈은 내가 찾아서 잘 쓸게요. 너 이 자식, 네 본심은 아주 잘 알았다. 이제부터 너랑 나는 남이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지혜한테 넘겨줄 테니 너야말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거라. 재산 다 털린 할망구가 뭐래?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털리지 않았다.
너의 본심이 궁금해서 연기한 것뿐이야. 지혜가 너랑 나눈 대화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 한 달 동안 지혜랑 함께 내 재산 정리했고 전부 지혜 명의로 돌리기로 했다. 엄마, 미쳤어요? 엄마 아들은 저예요. 그 돈을 외계를 줘요? 아까는 내 아들 아니라며 타지에서 혼자 죽으라며. 그거는 엄마가 재산을 다 뺏겼다고 하니까 홧김에 한 소리고요. 그 전부터도 너는 내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랬잖니. 지혜한테 그랬다며. 내 앞으로 생명보험 들어놓은 뒤 독극물을 먹이자고. 그거는 농담이죠. 어떻게 자식이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농담이길 바랬다. 그런데 그동안 네가 보여준 행동, 그리고 오늘 한 대화를 보니 너는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도 남을 인간이야. 너 같은 건 내 아들도 아니고 인간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구나. 엄마, 그럼 마지막 인정이라고 생각하고 교통사고 합의금만 줘요. 그거 없으면 나 정말 감옥 간다고요. 가야 한다면 가야지. 가서 네 죄를 반성해. 앞으로 나는 네 인생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테니 저는 모든 재산을 며느리 앞으로 남기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고 나서 아들이 유산 상속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아들이 저에게 한 짓들을 모두 증거로 남겨두었죠.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은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도록 도왔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도 이 모든 사실을 알면 저의 편이라고 말해주겠지요. 저의 슬프고도 어두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 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옥천에서 복숭아 농장과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젊은 농사꾼이라 조금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벌써 농사 3년 차랍니다. 제가 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예요.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고아였던 저에게 남편은 담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만난 남편은 활달한 성격 탓에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았어요. 반면에 저는 부모님이 일찍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약간의 재산으로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살핌을 받을 나이에 오롯이 혼자 살아가야 했던 저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그런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고 남편 덕분에 세상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답니다. 처음으로 정을 준 사람이자 온전히 저를 바라봐준 사람에게 제 모든 걸 바쳤지만 그런 제 진심과 인생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남편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정아, 나 다음 달에 군대 가. 신검 통지도 늦게 받고 너한테 언제 말할지 고민하다가 이제서야 말하네. 다음 달이라고? 갑자기 군대라니. 너 없이 나 어떻게 사니? 에이, 나 없어도 잘 살잖아. 우리 하정이 학교에서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인기야. 암만 그래도 너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소리 듣는데. 그래봤자 2년이야. 시간 금방 가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나 복학생이라고 나중에 모른 체 하면 안 된다. 내가 널 왜 모른 체 하냐? 자식 군대 보내는 느낌이 이런 건가 싶다. 그렇게 슬프냐? 상혁이한테 말 잘해놨으니까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고 학교에서 늦게 끝나면 상혁이랑 집에 가. 어차피 같은 방향이잖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나저나 어머님도 많이 슬퍼하시겠네. 말도 마라. 엄마랑 할머니랑 난리도 아니셔.
우리 엄마 아들 사랑 유별난 거 알지? 아휴, 내가 달래느라 진땀 뺐어. 나도 자주 찾아뵐게. 어머니 안 심심하게. 할머니도 뵙고 싶은데 생각날 때마다 가야겠다. 옛날부터 생각했지만 하정이 너는 참 정이 많은 것 같아. 너 같은 며느리 두면 우리 엄마도 좋아하겠다. 야, 너도 얼른 연애해. 내가 연애를? 사람이 있어야 연애를 하든 말든 하지. 내 연애 관심 끄고 너 할 일이나 하셔. 상혁이도 있고 주변에 잘 찾아봐. 나 수연이랑 만나면서 완전 개과천선한 거 알지? 너도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 일단 알았어. 가기 전에 밥 한 끼 하고 술 한잔 하는 거 잊지 마라. 이별주는 해야 할 거 아냐. 알았어. 시간 비워둘게. 다시 연락할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시절에 남편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교에서 친구 하나 없고 혼자만 다니던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준 것을 계기로 저희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죠. 알고 보니 사는 집도 바로 근처였고 맨날 붙어있다시피 하다 보니 가까워졌어요. 다만 제가 늘 가지고 있던 자격지심 덕분에 친구 그 이상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고 답답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제 처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감정을 억눌렀다고 하면 맞는 말이겠네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남편과 같은 대학교에 입학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어렵사리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3학년이던 시절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되면서 다시금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남편이 전역하던 시기엔 제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 상태라 저는 직장인, 남편은 복학생 신분이었습니다. 하정아, 사회생활 안 힘드냐? 와, 난 전역하니까 진짜 살 것 같아. 앞으로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원래 마지막이 제일 힘든 법이지. 논문도 써야 하고 이리저리 정신없을 건데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게. 역시 우리 든든한 하정이. 내가 이래서 버틴다니까.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나저나 어머님이 저번에 너 사법고시 보게 하라고 설득 좀 해보라시던데 아직도 고집 안 굳혔어? 엄마가 너한테까지 그랬어? 아니, 사법고시 얼마나 걸릴 줄 알고 그거에 목매고 있냐고. 그냥 빨리 회사 들어가서 돈 벌고 싶다는데 굳이 보라고 하시네. 나도 어머님 생각이랑 비슷해. 회사 들어가서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이름 좋은 대학 법대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시도해볼만 하잖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1살이라도 어릴 때 시도해보는 건 어떤데? 아니, 너까지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다. 사법고시가 쉬운 것도 아니고 솔직히 무서워. 이왕 하는 거 시도라도 해봐. 도와줄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너 그나저나 요즘 수연씨 안 만나? 김수연? 말도 마. 걔랑 헤어진 지 오래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군대 가자마자 보란듯이 딴 남자 만나더라. 그래서 바로 헤어졌지.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아무튼 연애는 잠시 쉬고 사법고시 준비나 해봅시다. 저희는 이름 대면 모두가 알만한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남편은 법학과였죠. 그런 아들이 사법고시를 만류하고 평범한 회사에서 재능을 낭비한다는데 부모 속은 오죽했을까요? 아들 사랑 유별났던 시어머니는 저에게까지 연락하셔서는 남편을 설득해보라고 난리셨죠. 그런 부탁을 또 거절할 수 없던 저는 남편을 몇 날 며칠 붙잡고서는 사법고시를 보자며 설득시키기 바빴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법고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노량진에 있는 기숙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주말마다 남편에게 찾아가 온갖 좋은 건 다 해먹이면서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했어요.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도 언젠가 잘 되리라는 일념 하나로
당연하게 도와줬던 것 같네요. 그러다 남편이 공부하다 힘들다면서 술을 한 잔 사달라는 겁니다. 한참을 이런저런 넋두리와 하소연을 들어주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동안 감춰왔던 마음을 고백했고, 그날 계기로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예, 하정아. 기훈이는 매주 만나러 가는 거니? 아, 네 어머니. 요즘 계속 모의고사 보고 정신이 없나 봐요. 본시험 앞두고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 제가 잘 챙겨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네가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수고를 좀 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네, 말씀하세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우리 아들 이번 합격 기원 기도 가야 하는데 내가 할머니 모시느라 도저히 갈 시간이 없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기도인데 거기가 워낙 기운이 좋기라 소문난 곳이라 새벽이 아니면 안 된다고 들어서 어렵사리 스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옆에서 지켜봐주는 네가 가서 기도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아, 그런 거라면 제가 가야죠. 너무 걱정 마시고 할머니 잘 보살펴주세요.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이 엄마는 네가 있어서 아주 든든해서 좋아. 며느리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예요? 그럼 며느리지 뭐야.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이렇게 뒷바라지까지 해주고. 너네 사법고시 합격하면 결혼할 거 아니었어? 결혼은 아직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해요. 내가 너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다음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 할머니 모시고 식사 한번 하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도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렇게 처음 준비한 사법고시에서 당당하게 낙방하고 남편은 큰 시리에 빠졌어요. 아직 시간은 많으니 조금만 더 힘내보자며 겨우 다독였고, 그렇게 3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시댁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시부모님, 농사를 짓던 분들이시라 부유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더 잘 알기에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거의 다 제가 부담했다고 볼 수 있죠. 운 좋게 대기업에 취직해 월급의 300만 원 중반 정도였지만 거의 절반은 남편에게 쏟아부은 것 같네요. 그렇게 몇 년간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사법고시 합격의 영예를 남고 남편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환호성까지 질렀답니다. 동네에는 현수막까지 걸며 잔치까지 열 분위기였고요. 그렇게 남편이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 사이에도 아기 천사가 찾아오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답니다.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하기로 했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동거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 불행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까지 생겨 매일매일 행복한 생각을 하며 지냈는데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외출과 외박이 잦았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늦어? 로펌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쁜 거 당신도 알잖아. 알면서 뭘 물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같이 저녁 먹자고 했잖아. 당신이 고기 사준다고. 아, 맞다. 그랬었지? 근데 어떡하지? 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자기 신입 변호사인데 일이 그렇게 많아? 지금 나 신입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변호사 자체가 일이 많은 직업이라고. 당신이 회사 생활만 해봐서 그러는데 일반 회사랑은 달라. 뭘 알고나 물어보던가 해. 난 잘 모르지. 그렇게 바쁜 줄 몰랐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그럴 수 있지. 다음부턴 그러지 마. 고기는 다음에 먹자. 나 선배가 불러서 가봐야 해. 너무 고생하는데 내가 몰라줬나 보네. 밥 잘 챙겨 먹고. 알겠어. 나 봐야 할 서류들도 많아서 아마 오늘 못 들어가지 싶어. 당직실에서 자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고. 알겠어. 내일 연락해. 고생하고. 예, 자니? 아니요, 아직이에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너 입덧 끝났다며? 내가 고기 한번 사줄 테니 시댁으로 건너오거라. 부탁할 일도 있고. 아, 네.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당장 오면 좋고. 너 회사 관뒀다며? 아, 네네. 그이가 관두라고 해서요. 배도 불러오는데 아이한테 무리 갈 거라고. 회사 관두고 재택근무할 수 있는 거 알아보라고 하네요. 그래, 그러는 게 좋지. 근데 어머니, 부탁하실 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미리 말해서 나쁠 거 없지. 나도 매일같이 할머니 보살피느라 정작 4시간 없는 거 알지?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불편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만 할머니 시중 좀 맡아라. 네? 제가요? 저 임신 중인데. 아니, 임신이 뭐 대단하다고 그러니? 나 때는 앞뒤로 들쳐매고 시부모님 따라서 농사 지으러 다녔어. 그냥 식사 챙겨드리고 말동무나 해드리면 되는 거 가지고 유세니? 하기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를 해.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내일 저녁 시간 전에 찾아뵐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너 이번에 회사하면 퇴직금 얼마나 나온다니? 그래도 제법 연차 있으니까 액수는 상당할 거 아니야? 아, 네.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네요. 아직 입금은 안 됐어요. 왜? 원래 바로바로 주는 거 아니니? 급전 필요해서 부탁 좀 하려 했더니. 아, 그게 회사 정산하는 일정이 월말인데 제가 중순에 퇴사를 해서 처리가 조금 늦어진다고 했어요. 못 받는 건 아니니까 뭐. 근데 급전이 왜 필요하세요? 네가 그것까진 알 거 없고. 수중에 돈은 얼마나 있니? 내가 다음 주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 있으면 3천만 원만 보내보려. 네? 갑자기요? 아, 한두 달 있다가 돌려줄 돈이야. 그리고 가족인데 못 믿어? 평생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못 빌려줄 거 없잖아. 돈 갚을 테니까 있는 돈 보내봐. 어머니, 갑자기 큰 돈은 저도 난감해요. 물론 모아둔 돈이 있긴 하지만. 결혼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며느리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든 저를 부려먹으려 하셨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쾌활했던 첫인상이 무색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상당히 계산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이었죠. 임신 중인 저에게 시할머니의 간병을 자처하라고 하질 않나 처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간단히 식사만 챙겨드리는 걸로 하고 크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노골적으로 시할머니의 간병을 맡겼고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었죠. 몸도 점점 무거워지는데 날까지 더우니 더욱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러 번 저에게 돈을 부탁하셔서 남편 몰래 드린 돈만 벌써 3천만 원이 넘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3천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아이도 몇 개월 있으면 태어나지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디다 쓰는지도 모를 돈을 함부로 넘기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가 한사코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제게 모진 말은 물론 패드립까지 성사시키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매일같이 신혼집에 오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사사건건 살림살이 간섭까지 말이죠. 세아가 이리 좀 와봐라. 냉장고가 이게 뭐니?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 전부고. 너 우리 기훈이 밥이나 잘 챙겨주는 거야? 제가 몸이 많이 무거워졌지만 최대한 잘 챙겨주려고 노력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봐. 지난번에 내가 이 그릇 버리라고 했지. 해바라기 있는 걸로 사라니까? 그래야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잖아. 아, 다 바꿔놓을게요. 아, 집안 살림이 이 모양이니 우리 귀한 손변호사님은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나 모르겠네. 구내 식당에서 점심 몇 끼니 잘 챙겨 먹고 있대요. 조만간 일주일 정도 출장 가야 해서 집 비운다는데 그때 청소도 좀 하려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 있어라. 여름인데 친구들이 하도 여행을 가자길래 이번에는 안 갈 수가 없어서 네가 좀 와 있어야겠다. 어머니, 저 몸이 불편한데요? 야, 그깟 임신이 뭐라고 진짜. 내가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해 볼게요, 어머니. 저희 걱정은 마시고 모임 잘 다녀오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동창 모임 겸 지방으로 여행을 가셨고 그 사이 시댁에서 지내기로 하고 약간의 짐을 챙겨갔죠. 남편도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홍콩까지 건너가야 해서 일주일 동안 못 볼 거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면 된다던 시어머니는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일주일째 될 때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근데 모임이 아니라 성형수술을 하고 오셨는지 얼굴이며 몸 군데군데 붕대를 감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제 일이라는 게 있는데 시어머니, 시할머니 수발까지 들어야 한다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했나요? 제 몸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귀한 아이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못이 겨워 끼니도 거르고 반송장처럼 지내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위로를 건넨 건 다름 아닌 시할머니였어요. 세아가 많이 힘들지? 아이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심려치 마라. 아이는 또 가지면 되는 문제다. 그동안 나 돌봐주면서 몸 관리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나 때문에 미안해. 할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저 그럴 때마다 속상하다니까요. 우리 손자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구나.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재산 정리 좀 미리 하려고 한다. 네? 갑자기요? 죽음 앞에 장사 없다고. 곧 내가 간다는 뜻이겠지. 김 변호사 올 때 됐는데 기다렸다가 듣고 가. 저녁 시간이니 같이 저녁 먹고 가던가. 네,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요 며칠 아팠다가 입맛 돌아왔는데 많이 챙겨 먹었다. 간병해주는 옆편네가 나름 잘해줘서 고마운 일이지. 할머니, 아이 생각은 저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이미 떠나간 아이 붙잡을 수도 없고 미래만 생각하고 즐기려고요. 그래, 그래야 우리 손주 며느리지. 아이는 나중에 가지면 되는 거고. 일단은 몸조리부터 해. 그럴게요, 할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얼마 뒤 할머니가 선임한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고 할머니는 한참 대화를 나누신 뒤 유언장을 낭독해 주셨죠. 유언장의 내용은 저에게 과수원과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집터를 물려주겠다 하셨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각각 현금 1억 원씩.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이 기막힌 사실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수긍하기 어려우셨죠. 은혜도 모르고 꼬리를 친 거냐며 대놓고 뺨까지 때리시더군요. 야, 앉아봐. 지금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너 이 건방진년. 아주 팔자 한번 펴보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어?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네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감히 우리 재산을 가로채? 어머니, 할머니가 주신 걸 어떻게 거절해요? 원하시면 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조용히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돈 당장 내놔라.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물려받을 땅이었거든? 그러니 잔말 말고 내놔. 그러니까 당신 아무 말도 없이 할머니한테 왜 가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 어머니가 부탁도 하셨고 겸사겸사지. 역시 나보다 당신들 배부른 게 먼저지? 당신 같은 인간들 정말 지긋지긋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래? 당신 미쳤어? 어디서 큰 소리야? 그래, 미쳤다. 아이 잃고 슬퍼한 사람 나랑 할머니밖에 없었어. 당신이랑 어머니 나한테 괜찮냐고 말 한마디라도 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머, 너 지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뭐라고 소리치는 거야? 네가 지금 제정신 아니지? 네, 저 제정신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대들죠. 아무튼 저는 할머니가 주신 거 감사하게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 더는 상관 마세요. 너 지금 이혼당하고 싶어?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 장난 아니니까 서로 생각할 시간 좀 갖자.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누가 멋대로 이혼을 논하는 거야?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제 살 길 찾아서 가려고요. 어머니랑 더 이상 못 살아요. 누가 보면 너 아주 대단한 시집살이라도 한 줄 알겠다?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먼저 이혼하자고 지랄이야. 애도 잘 못 지킨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어머니, 말은 바로 하세요. 저 아이 잘못된 거 제 탓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임신한 몸으로 어머니가 시킨 거 다 했어요. 심부름, 할머니 간병까지. 임신해서 배부른 며느리한테 그런 거 시키는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딸이 있었는데 저 같은 취급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 안 나쁘세요? 그만큼 저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만 윗사람 대접 받으시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인간 됨됨이를 갖추시라고요. 어머, 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너 지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할머니 재산 돌려드릴 수 있으면 돌려드릴게요. 근데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저도 제 인생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하잖아요. 아이까지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뭐? 이 정신 나간 년이 뭐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당신 지금 하는 말 진심이야? 귓구멍이 막혔니? 내가 하는 말을 뭘로 들은 거야? 너랑 이혼하고 싶고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이랑 얽히기 싫다고. 알아들어라. 알았어. 일단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이혼은 섣불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당신 말대로 며칠 시간을 갖자고. 그래도 아니다 생각되면 이혼하는 거야. 지금도 그때도 생각은 변하지 않을 거야. 서류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서명만 해. 너 진짜. 저와 남편은 서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저는 집에서 가만히 누워 허공을 보다가 산책도 하다가 그렇게 지냈어요. 적막감만 흐르던 집에 시어머니가 대뜸 찾아오면서 또다시 잔뜩 소란스러워졌죠. 웬일인지 집안 청소를 해주신다며 이리저리 쓸고 닦고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그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신 겁니다. 바로 제 친엄마의 유품을 모두 버려버린 게 아니겠어요? 유일하게 남은 제 가죽의 흔적인데 그걸 마음대로 했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하고 말았어요. 청소하고 집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안방 청소하셨어요? 응, 했지. 왜 그러니? 혹시 하늘색 상자에 못 보셨어요? 그거 엄마 유품 들어있는 상자인데. 뭐? 그런 거였어? 나는 잡동사니 잔뜩 들어있길래 재활용 버리면서 다 버렸다. 어머니, 함부로 남의 물건 만지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물어보고 버리셨어야죠. 또 뭐에 손대신 거예요? 야, 이 미친년아,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너 제정신이야? 제가 지금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요? 유품을 그렇게 막 버리셨는데? 그런 잡동사니에 의미 부여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 그걸 버림으로써 새삼 시작해라. 네? 뭐라고요? 너 우리 귀한 손주 잃고 딱히 노력한 거 없잖니? 그러니 이참에 개과천선 좀 하라고. 어이가 없네. 그냥 아줌마 버리고 새 인생 시작해야겠다. 이보세요 아줌마, 저 그쪽 아들이랑 그냥 이혼할 테니까 아들 끼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뭐? 야!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당장 튀어와서 사과 안 해? 내가 왜? 우리 엄마 유품 마음대로 버리고 아이 잃었을 때도 괜찮다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인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왜 내 몸 바쳐서까지 당신네 집안에 헌신을 해야 해?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왜 그러니 도대체? 뭘 왜 그러냐? 난 더 이상 너랑 살 자신 없어. 그동안 너한테 쏟아부은 내 시간,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너 바람도 피웠더라? 일주일 동안 부산에 출장 간다 그런 거 내가 눈치 못 챌 줄 알았어? 너 휴대폰 보니까 사이즈 나오던데 내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난 이런 수모 겪으면서 못 살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정식으로 이야기할게. 너랑 이혼하고 싶어. 야,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네가 날 떠난다고? 말이나 되는 일이야? 응, 이제는 그럴래.
내가 그동안 참 바보 같았다고 생각이 드네. 너도 너 좋다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우린 더 좋아질 수 없는 관계야. 더 늦기 전에 이혼하자.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제가 이혼하던 해 시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유언대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남편도 웬일인지 딴죽 걸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골로 내려와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종종 남편에게 문자로 잘 지내냐는 연락이 오긴 하지만 답해주진 않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조금씩 작물도 심어보고 있답니다. 큰 규모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도 하고 나름대로 매출이 좋은 편이에요. 복숭아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매년 복숭아 축제에도 참가하고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인생에서 큰 실수 한 번 하고 그 실수를 잊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오랫동안 남편을 좋아했고 의지했던 만큼 상처도 크지만 언젠간 잘 아물겠죠? 그런 저의 앞날에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